치매 판정받은 날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 챕터 1. 기억이 멈춘 아침. 박종수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낯설지 않았다. 78년을 살아온 이 집, 40년을 혼자 지켜온 이 방.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약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약은 꼭 식후에. 분명 자신의 필체였다. 아니, 자신의 필체여야 했다. 하지만 묘하게 낯설었다. 언제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 또 깜빡했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약을 손에 쥐었다. 하얀 알약 3개. 무슨 약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처방전을 확인해야 했다. 지갑에서 꺼낸 진료 카드에는 신경과라고 적혀 있었다. 신경과? 자신이 언제 신경과에 다녔던가? 관절이 아파서 정형외과는 다녔지만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전화기를 들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친절한 목소리에 간호사가 받았다. 네, 박종수 환자분. 오늘 오후 2시 예약되어 있으시네요. 추가 검사 결과 상담입니다. 무슨 검사요? MRI하고 인지기능 검사요. 지난주에 받으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난주? 자신은 지난주에 무엇을 했던가? 노인정에서 화투를 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거울을 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자신이 알던 자신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오후 2시 병원 진료실. 의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그녀가 건네는 말은 전혀 온화하지 않았다. 박종수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로 진단됩니다. 알츠하이머. 그 단어는 알고 있었다. TV에서 본 적이 있었다. 기억을 잃는 병.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병. 저는 멀쩡한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초기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일들을 기억하시기 어려우셨죠?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다거나 약속을 잊으신다거나. 그건 나이 들면 다들 그렇잖습니까? 정도의 차이입니다. 박종수님의 경우 해마 위축이 관찰되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서류 뭉치가 앞으로 밀려왔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호자요? 저는 혼자 삽니다. 의사가 서류를 확인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여기 보호자란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김서연 씨. 박종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황당해서 나온 웃음이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한 적도 없고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간호사를 불러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환자 정보에는 분명히 배우자 김서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락처도 있고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시면 행정실에서 정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행정실 직원은 친절했지만 단호했다. 환자분이 직접 작성하신 보호자 동의서입니다. 여기 서명도 되어 있고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분명 자신의 서명이 있었다. 필체도 도장도 모두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거 언제 작성한 건가요? 3개월 전이네요. 처음 진료 오셨을 때요. 3개월 전. 자신은 3개월 전에 무엇을 했던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김서연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환자분 배우자 아니신가요? 저는 결혼한 적이 없다니까요.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정하세요, 환자분. 이건 환자분이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서명도 환자분 거고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 아니세요? 알츠하이머 진단받으셨다면서요.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미쳐가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미친 것일까? 챕터 2. 보호자 동의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박종수는 가방 속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았다. 보호자 동의서라는 제목 아래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했다. 관계란에는 배우자라고 적혀 있었다. 자신의 서명이 맞았다. 도장도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작성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택시 기사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 병원 다녀오시나 봐요? 네.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는 것만큼 괜찮지 않은 일이 또 있을까? 집 앞에 내렸다. 2층짜리 단독주택. 30년 전에 샀다. 아내가 없이 혼자 살기에는 좀 큰 집이었지만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었다. 넓은 마당에서 채소도 키우고 2층 작은 방은 서재로 썼다. 현관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이상했다. 자신은 아침에 아무것도 끓여놓지 않았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부엌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단정한 머리, 수수한 옷차림.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여보, 병원 다녀오셨어요? 여보.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다. 박종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누구요?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온화하지만 어딘가 슬픈 미소였다. 또 그러시네요. 저예요, 서연이요. 서연? 김서연. 당신 아내요.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현관 신발장에 기대어 겨우 중심을 잡았다. 아내라니 무슨 소리요? 나는 결혼한 적이 없소. 김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익숙한 듯한 한숨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근 기억이 자주 흐릿해지실 거라고. 괜찮아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박종수의 팔을 잡아 거실로 안내했다. 박종수는 저항하지 못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소파에 앉았다. 김서연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약 드셨어요? 아직요. 식사하고 드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마치 수십 년을 여기서 산 사람처럼 익숙한 동작이었다. 박종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TV, 소파, 책장.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탁자 위에 꽃병. 자신은 꽃을 키운 적이 없었다. 벽에 걸린 액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자신과 김서연.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공과금 고지서, 은행 명세서, 그리고 혼인신고 접수증. 손이 떨렸다. 서류를 꺼내 펼쳤다. 신고일자는 6개월 전. 신랑 박종수, 신부 김서연. 증일란에도 서명이 되어 있었다. 저녁 드세요. 김서연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서류를 떨어뜨렸다. 그녀가 재빨리 주워 서랍에 넣었다. 또 그거 보시네요. 여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식사하면서 천천히 얘기해요. 식탁에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어떻게 알았을까? 맛있게 드세요. 김서연이 밥을 떠서 건넸다. 박종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먼저 설명을 해주시오. 당신은 누구고 왜 여기 있고 우리가 언제 결혼했다는 거요? 김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6개월 전부터 여보를 돌봐드렸죠. 그때 여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기억도 흐릿하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셨죠. 요양보호사? 네. 처음에는 그냥 도움만 드리려고 했어요. 식사 챙겨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근데 여보가 저한테 청혼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목소리가 커졌다. 김서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근데 여보가 진심이셨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도 수락했어요. 믿을 수 없소. 증거는 다 있어요. 혼인신고서, 증인 서명, 공증까지 다 받았어요. 여보가 직접 하신 거예요. 박종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두통이 왔다. 아니, 두통보다 더한 혼란이었다. 나는 기억이 안 나오. 그럴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알츠하이머 초기에는 최근 기억부터 사라진다고.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기억해 드릴게요. 그녀의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익숙했다. 마치 정말로 오래된 부부처럼. 하지만 박종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이상하다는 것을.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오. 뭘요? 우리가 결혼했다는 증거. 신고서 말고 다른 거. 김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식당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집에서 찍은 사진. 모두 자신과 김서연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단 하나도. 이게 다 조작 아니오? 여보. 김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다. 상처받은 듯한 목소리였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6개월 동안 여보 옆에서 얼마나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정말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요.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저를 의심할 이유는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저녁을 먹지 않고 2층 서재로 올라갔다. 김서연이 따라오려 했지만 손을 들어막았다. 혼자 있고 싶소. 서재 문을 잠갔다. 책장 앞에 섰다. 오래된 책들이 빼곡했다. 젊었을 때 읽었던 소설, 역사책, 잡지. 모두 기억났다. 책장 뒤편 숨겨둔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를 넣고 열었다. 통장, 도장,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유언장 초안. 3년 전에 작성한 것이었다. 재산은 조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서류가 있었다. 최근 작성된 유언장. 재산은 배우자 김서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서명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서명이. 공증일자를 확인했다. 4개월 전. 박종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정말 미쳤던 건가? 아래층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서연이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도 들렸다.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일상적인 소리. 하지만 박종수에게는 공포였다. 챕터 3. 요양보호사 김서연. 다음 날 아침, 박종수는 일찍 일어났다. 김서연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섰다. 동네 노인정으로 향했다. 노인정에는 오래된 친구들이 있었다. 이만수, 정태호, 박영식. 모두 4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산 사람들이었다. 아니, 종수가 웬일이야. 요즘 통 안 보이더니.
이만수가 반갑게 맞았다. 박종수는 다급하게 물었다. 만수야, 내가 결혼했나? 뭐? 결혼 말이야. 내가 최근에 결혼했냐고. 세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정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종수야, 너 요즘 정신이 좀. 아니, 대답만 해줘. 결혼했나, 안 했나? 했지. 박영식이 답했다. 박종수는 주저앉을 뻔했다. 정말? 그래. 6개월쯤 전인가. 내가 여기 와서 자랑했잖아. 요양보호사랑 결혼한다고. 내가 그랬다고? 그래. 처음엔 우리도 놀랐지. 평생 혼자 살던 내가 갑자기 결혼한다니. 근데 내가 행복해 보이더라고. 이만수가 거들었다. 맞아. 그때 내가 막 좋아했어. 이제 외롭지 않다고, 누가 돌봐준다고. 박종수는 머리를 흔들었다. 기억이 안 나. 전혀. 그럴 줄 알았어. 정태호가 한숨을 쉬었다. 종수야, 너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같은 얘기 반복하고, 어제 일도 기억 못하고. 우리 걱정 많이 했어. 치매 진단받았어. 어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다행이야. 박영식이 말했다. 김서연 씨가 있잖아. 그 사람 참 괜찮더라. 너 잘 돌봐줄 거야. 아니야.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뭔가 이상해. 내가 결혼했다는 기억이 전혀 없어. 단 한 조각도. 그게 병 때문 아니겠어? 그렇다면 왜 다른 건 다 기억나는데 결혼만 기억 안 날까? 너희도 기억나고 이 동네도 기억나고 예전 일들도 다 기억나. 근데 6개월 전 일만 쏙 빠져 있어. 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종수는 계속 물었다. 김서연이란 사람 너희 본 적 있어? 당연하지. 결혼식 때 봤어. 결혼식? 작은 거였어. 동사무소에서 간단하게. 우리랑 증인 몇 명만 있었고. 사진은 내가 안 찍었잖아. 검소하게 하자고. 너무 완벽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얘들아, 솔직하게 말해줘. 김서연, 그 사람 수상하지 않았어? 이만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 처음엔 좀 그랬지. 너보다 한참 어리고 갑자기 나타났고. 근데 너를 대하는 거 보니까 진심 같더라고. 정성껏 챙겨주고. 맞아. 내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챙겨줬어. 약도 챙겨주고. 박종수는 손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나 좀 도와줘. 김서연이란 사람 알아봐 줄 수 있어? 뭘 알아봐? 배경, 전과 뭐든지. 혹시 다른 노인들한테도 이런 짓 한 적 있는지. 정태호가 손을 저었다. 종수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사람 널 돌봐주는데. 제발이야. 내 부탁이야. 세 사람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박종수는 노인정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다. 통장을 정리해야 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친절했다. 어르신, 통장 거래 내역 출력해 드릴까요? 네. 잠시 후 출력된 내역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최근 3개월간 큰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다. 5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모두 김서연 명의 계좌로. 이거 내가 이체한 거예요? 네,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처리하셨어요. 언제요? 각각 2개월 전, 1달 반 전, 1달 전이네요. 박종수는 다음 장을 넘겼다. 보험 해지 내역도 있었다. 3천만 원짜리 보험, 해지 환급금 전액이 같은 계좌로. 이것도 제가? 네. 보험 해지하시면서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하셨어요.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 잠깐만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합법적으로 자신의 동의하에. 핸드폰을 꺼내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 삼촌이야. 삼촌,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변호사요? 무슨 일이세요? 설명하긴 복잡한데. 법률 상담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알겠어요.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있어요.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신고하지? 자신이 서명한 서류들, 자신이 이체한 돈. 모든 게 합법적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다. 음성 녹음기를 샀다. 작은 것으로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크기. 집에 도착했을 때 김서연이 현관에 서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여보,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없이. 산책했소. 아침도 안 드시고. 걱정했잖아요. 그녀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피했다. 김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여보,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왜 내 돈을 빼갔소? 김서연이 눈을 깜빡였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연기 같기도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 다녀왔소. 내 통장에서 당신 계좌로 몇 천만 원이 빠져나갔더군. 아. 김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그거 여보가 주신 거예요. 내가? 네. 생활비로 쓰라고. 제가 여보 돌보는 대가로. 생활비로 몇 천만 원? 여보가 그러셨어요. 고생한다고 넉넉하게 쓰라고. 증거가 있소? 여보 말씀이 증거예요. 여보가 직접 이체하신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자신이 직접 이체했다. 은행 CCTV에도 찍혀 있을 것이다. 보험도 해지했더군. 그것도 여보 결정이었어요.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박종수는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났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모든 게 자신이 한 일이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요? 여보 아내예요. 거짓말. 소리를 질렀다. 김서연이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 결혼도 청혼도 아무것도. 그게 정상이겠소? 병 때문이라니까요. 김서연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도 인정하셨잖아요. 치매 진단받았다고. 기억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필 당신하고의 기억만 없소? 다른 건 다 기억나는데. 그건. 김서연이 말을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단호했다. 여보, 저도 할 말 있어요. 뭐요? 저도 힘들어요. 여보 돌보는 거. 매일 밥 챙기고 약 챙기고 화장실 갈 때 도와드리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의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화장실 도움을 받았소?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러셨고 그저께도 그러셨어요. 박종수는 입을 다물었다. 정말 그랬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저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여보가 주신 거고 저는 그만큼 일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김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여보가 저를 의심하시니까 너무 슬퍼요. 저 진심으로 여보 돌봐드렸는데.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박종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자신이 잘못한 걸까? 자신이 미쳐서 상황을 오해한 걸까?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다.
대화는 녹음되었다. 하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챕터 4. 사라진 기억들. 사흘 후 민수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다. 3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이름은 한지영이었다. 말씀하신 상황 이해했습니다. 한지영은 박종수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했다. 혼인신고서, 유언장, 은행거래 내역, 보험해지 증명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혼인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증인도 있고 공증도 받았고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억이. 그게 문제입니다. 한지영이 안경을 벗었다. 치매 진단이 혼인신고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혼인신고 당시 어르신이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는 뜻입니다. 추정? 네. 법은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건 어르신 쪽의 몫이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당시에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의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치매 진단을 혼인 후 3개월 뒤에 받으셨잖아요. 박종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금전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은행에 가서 이체하셨어요. CCTV에도 찍혀 있을 겁니다. 강요당한 증거가 없는 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한지영은 잠시 생각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김서연 씨의 과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과거요? 네. 혹시 이런 일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지, 다른 노인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었는지, 만약 패턴이 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합니까? 사설 탐정을 쓰거나 주변 요양병원이나 복지관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용은? 조사 비용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만 최소 몇백만 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시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근처 요양병원을 찾았다. 김서연이 일했다는 병원. 명단에서 찾은 곳이었다. 원무과 직원에게 물었다. 김서연이란 요양보호사 아십니까? 김서연요? 네, 알죠. 여기서 일했었어요. 과거형이군요. 네, 1년 전쯤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는지 아십니까?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소문이 좀 있었죠. 무슨 소문? 환자분과 가까워졌다고. 남자 어르신이었는데. 박종수의 심장이 뛰었다. 그 어르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박종수는 지갑을 꺼냈다. 10만 원을 꺼내 건넸다. 제발입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직원은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다. 그리고 메모지에 이름을 적어주었다. 최동식. 당시 75세였어요. 가족은? 없었어요. 독거노인이셨죠. 재산은? 상속자가 없어서 국가로 귀속됐다고 들었어요. 박종수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동사무소였다. 최동식의 사망신고서를 열람하고 싶었다. 하지만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다. 유족이 아니시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막다른 골목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노인정 앞을 지나다 이만수를 만났다. 종수야. 만수야. 알아봤어. 김서연.
박종수는 귀를 쫑긋 세웠다. 뭐 나왔어? 복지관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 김서연이란 이름, 요양보호사 커뮤니티에서 꽤 알려져 있다더라. 어떻게? 독거노인 전문이래. 주로 재산 있는 노인들 케어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근데 이상한 점이 있대. 돌보던 노인들이 죽고 나면 바로 다음 환자를 찾는데. 그것도 비슷한 유형으로. 혼자 사는 남성 노인, 재산 있는 사람. 박종수는 주먹을 쥐었다. 몇 명이나? 확인된 것만 3명. 너까지 4명. 다른 사람들은? 한 명은 작년에 죽었고, 한 명은 요양원에 있대. 식물인간 상태라고. 나머지 한 명은 행방불명. 가족들이 찾고 있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만수야, 이거 녹음했어? 아니, 그냥 전화로 들은 거야.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알아. 친구한테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했어. 이틀 후에 준대. 고맙다. 집에 돌아왔을 때 김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여보, 오셨어요? 오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박종수는 대답 없이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다. 나의 이름은 박종수. 78세. 혼자 살았다. 결혼한 적 없다. 6개월 전 김서연이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라고 했다. 어느 순간 결혼했다고 한다.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보험이 해지되었다. 유언장이 바뀌었다. 모두 내가 한 일이라고 한다.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김서연은 과거에도 노인들을 돌봤다. 그들은 죽거나 사라졌다. 나는 다음 차례인가? 손이 떨렸다. 글씨가 흐트러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여보, 식사하세요. 배 안 고프오. 약은 드셔야죠. 혼자 먹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박종수는 노트를 금고에 넣고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기억들이 떠올랐다. 젊었을 때 회사 다니던 시절, 부모님, 친구들. 모두 선명했다. 하지만 6개월 전은 검은 구멍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이 미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미치게 만든 걸까? 잠이 오지 않았다. 챕터 5. 반복되는 이름. 일주일 후 한지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박종수는 김서연 몰래 집을 나섰다. 요즘 그녀의 감시가 심해졌다.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물었고 늦으면 전화를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한지영은 두꺼운 파일을 앞에 놓고 있었다. 앉으세요. 박종수가 앉자 한지영이 파일을 열었다. 김서연, 본명 맞습니다. 52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이력은 15년 정도 됩니다.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깨끗해요. 박종수는 실망했다. 하지만 한지영이 서류를 꺼냈다. 이력을 추적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김서연은 지난 10년간 총 5명의 노인을 케어했습니다. 모두 남성, 모두 독거, 모두 재산이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 이종학. 72세. 2015년 사망. 사인은 심장마비. 재산 약 5억. 유언장에 김서연에게 2억 상속. 두 번째 강필수. 68세. 2017년 사망. 사인은 낙상사고. 재산 약 3억. 전액 김서연에게. 세 번째 최동식. 75세. 2023년 사망.
사인은 폐렴, 재산 약 4억. 하지만 상속 전에 가족이 개입해서 무효 처리. 박종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네 번째 윤태식, 80세.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식물인간 상태. 재산 약 6억. 후견인은 김서연. 다섯 번째가 어르신입니다. 파일 속 사진들을 보았다. 5명의 노인.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그리고 모두 김서연과 찍은 사진이 있었다. 친밀해 보이는 사진들.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경찰은 수사를 안 합니까? 증거가 없어서입니다. 한지영이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게 합법적이에요. 유언장도 공증받았고 혼인도 적법했고 사망도 자연사로 처리됐습니다. 의심할 근거는 있지만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없어요. 최동식의 경우는요? 가족이 무효 처리했다면서요? 유족이 유언장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필적 감정 결과 최동식이 직접 쓴 거로 나왔거든요. 박종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저도 똑같이 당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지영은 잠시 생각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혼인 무효 소송. 혼인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승사는 낮습니다. 의학적 증거가 부족해요. 둘째는 이혼. 지금이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혼인 기간이 6개월이니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어요. 셋째는 형사고소,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승사는 역시 낮습니다.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들이니까요. 박종수는 무력감에 빠졌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무슨? 김서연의 범죄 행위를 직접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거예요. 자백을 받아내거나 협박하는 장면을 잡거나. 어떻게요? 어르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음기를 항상 지니고 다니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김서연은 영리해요. 10년간 이 일을 해왔고 한 번도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전자상가로 갔다.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기를 샀다. 점원이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 이거 배터리가 48시간 갑니다. 메모리는 128기가. 약 200시간 녹화 가능하고요. 소리도 잘 잡힙니까? 네, 10m 안에서는 속삭이는 소리도 다 잡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요양병원에 들렀다. 윤태식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 면회는 가족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친구라고 우겼다. 간호사가 망설이다가 5분만 허락했다. 병실에 들어갔다. 윤태식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다. 각종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윤태식 씨. 대답이 없었다. 저도 당신처럼 될 뻔했습니다. 김서연 때문에.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윤태식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착각일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간호사가 들어왔다. 시간 다 됐어요. 잠깐만요. 나가셔야 합니다. 복도로 나왔다. 간호사에게 물었다. 윤태식 씨, 어떻게 저렇게 됐나요? 뇌출혈이요.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원인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고혈압이 있으셨대요. 가족은 없어요.
후견인이 관리하고 계세요. 김서연이란 분.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세요? 아는 사이라서요. 아, 그러세요. 김서연 씨 참 좋은 분이에요. 매주 면회 오시고 비용도 다 대주시고. 박종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윤태식의 돈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김서연이 현관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여보, 어디 다녀오세요? 산책. 요즘 산책 자주 하시네요. 운동해야지. 병원 약속 잊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시였는데. 박종수는 깜짝 놀랐다. 정말 잊었다. 미안하오. 괜찮아요. 제가 전화해서 다음 주로 밀어놨어요. 그녀가 다가왔다. 박종수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저 걱정돼요. 뭐가? 요즘 여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약속 잊으시고 같은 질문 반복하시고. 그래요? 네. 어제도 저녁 먹었냐고 3번 물으셨어요. 박종수는 기억나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이 진행되면 요양원 입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양원? 네.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당신이 있잖소. 저도 한계가 있어요.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고. 김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박종수에게는 공포였다.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실소. 여보. 나는 여기서 살다 죽을 거요. 김서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집이요. 내 인생이고. 법적으로는 우리 집이에요. 여보도 저도 소유자니까. 박종수는 숨이 막혔다. 맞는 말이었다. 혼인과 동시에 집도 공동 소유가 되었다. 생각해보세요. 여보 건강을 위해서예요. 김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박종수는 2층으로 올라가 카메라를 설치했다. 서재 책장 뒤, 침실 옷장 위, 거실 액자 뒤. 그리고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부터가 전쟁이었다. 기억과의 전쟁, 시간과의 전쟁, 그리고 김서연과의 전쟁. 챕터 6. 법은 내 편이 아니다. 2주 후, 박종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주장은 간단했다. 혼인 당시 치매로 인해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것. 하지만 김서연 측 변호사는 강력하게 반박했다. 의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박종수 씨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초기 증상은 진단 전부터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한지영이 반론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법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혼인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물었다. 원고 측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을 신청합니다. 당시 박종수 씨를 알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며칠 후 열린 증인 신문. 이만수, 정태호, 박영식이 증언대에 섰다. 박종수 씨가 혼인 당시 정상적이었다고 보십니까? 한지영이 물었다. 이만수가 망설였다. 글쎄요. 확실하게 답해 주십시오.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끔 멍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대화 중에 갑자기 딴 생각을 한다거나. 그게 치매 증상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정태호와 박영식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뭔가 이상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김서연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다. 증인 박종수 씨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축하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예. 왜 축하해 주셨죠? 친구니까요. 친구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결혼한다고 하면 축하해 줍니까? 말리지 않고
증인, 사실은 박종수 씨가 그때 멀쩡했던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가 증인을 내보냈다. 의학 전문가도 증인으로 나왔다. 박종수를 진단한 신경과 의사였다. 의사 선생님, 박종수 씨의 치매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한지영이 물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니까요. 혼인 6개월 전에도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추정일 뿐입니다. 확진은 MRI와 인지검사로만 가능하고 그건 3개월 전에 처음 했으니까요. 김서연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했다. 의사 선생님, 치매 초기에도 계약 능력이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박종수 씨의 경우는요. 초기이므로 계약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지영이 눈을 감았다. 재판은 불리하게 흘러갔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혼인 당시 원고의 의사능력 결렬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치매 진단은 혼인 후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원고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의학적 증명이 부족하다. 박종수는 고개를 떨궜다. 따라서 본 혼인은 유효하며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된다. 법정을 나오는 길 김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여보, 이제 그만 싸워요. 우리 부부잖아요.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왔다. 한지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이혼 소송을 준비할까요? 그러면 재산을 나눠야 하지 않소? 네. 혼인 기간이 짧아서 절반은 아니지만 30%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박종수의 재산은 약 8억이었다. 집, 예금, 주식을 합치면 30%면 2억 4천. 형사고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산이 낮다는 건 아시죠? 알고 있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다. 78년을 살아온 인생이 6개월 만에 무너지고 있었다. 가장 무서운 건 기억이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어제 먹은 식사, 오늘 아침 일, 방금 한 통화.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서연에 대한 의심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김서연이었다. 여보, 어디세요? 저녁 준비됐어요. 곧 갈 거요. 빨리 오세요. 식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다. 작동 중이었다. 지난 2주간 녹음한 대화들을 들어봤지만 결정적인 건 없었다. 김서연은 완벽하게 행동했다. 다정한 아내, 헌신적인 보호자. 집에 들어갔다.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여보, 재판 어떻게 됐어요? 김서연이 물었다. 박종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당신이 이겼소. 이겼다니 무슨 말이에요? 혼인 무효 소송. 기각됐소. 김서연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감추려 했지만 박종수는 봤다. 여보, 왜 그런 소송을 하신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증거를 대시오. 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돈이 아니라 나를. 김서연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여보, 사랑은 증거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증명하오? 행동으로요. 제가 매일 여보를 돌보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아니요.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일이요. 당신은 일하는 거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김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여보,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왜냐하면 박종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당신이 거짓말쟁이니까. 뭐라고요? 윤태식을 알고 있소. 김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구요? 시침이 떼지 마시오. 당신이 돌보던 사람. 지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종학, 강필수, 최동식도 알고 있소. 당신이 돌보다 죽은 사람들. 김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여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패턴이 똑같소. 독거노인, 재산 있는 사람, 그리고 죽음. 우연이에요. 4번이나 우연이요? 김서연이 일어섰다. 처음으로 환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선 넘지 마세요. 저는 합법적으로 일했어요. 그분들을 정성껏 돌봤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어요. 사람 목숨이 될까요?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소리가 컸다. 김서연도 놀란 듯 입을 막았다. 박종수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럼 왜 당신이 돌본 사람들은 다 죽거나 죽어가고 있소? 노인이니까요. 병들어서 죽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윤태식은 갑자기 쓰러졌소. 뇌출혈. 고혈압 때문이에요. 증거가 있소? 병원 기록 보면 나와요. 김서연이 숨을 몰아쉬었다. 진정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 여보, 우리 이러지 말아요. 병 때문에 의심이 많아지신 거예요. 내 병 탓으로 돌리지 마시오. 그럼 뭐예요? 제가 연쇄살인마라는 거예요? 당신 말이요. 김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어차피 증거 없잖아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박종수는 식탁에 앉아 녹음기를 꺼냈다. 방금 대화를 다시 들어봤다. 결정적이지 않았다. 화를 냈지만 자백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인했다. 영리했다. 1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답게. 하지만 박종수도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병은 진행되고 있었고 기억은 사라지고 있었다. 서재로 올라가 노트를 폈다. 매일 적는 일기. 오늘 재판에서 졌다. 혼인은 유효하다. 김서연은 법적으로 내 아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5번째 희생자가 될 것인가. 손이 떨렸다. 글씨가 흐트러졌다. 아니다. 나는 싸울 것이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진실을 밝힐 것이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78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두려운 적은 없었다. 적은 밖에 있지 않았다. 안에 있었다. 자신의 머릿속에. 사라지는 기억, 흐릿해지는 현실, 그리고 의심.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자신이 미친 건가, 세상이 미친 건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김서연은 위험하다. 그리고 자신은 다음 차례다. 챕터 7. 마지막 기억의 선택. 한 달이 지났다. 박종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몰랐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있었다.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기는 계속 썼다. 매일 밤 서재에 올라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자신이 어제 쓴 글을 읽었다. 나의 이름은 박종수. 김서연을 믿지 마라. 그녀는 거짓말쟁이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날마다. 김서연은 더욱 다정해졌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목욕을 시켜주었다. 여보, 오늘 기분 어때요? 누구시오? 저예요, 서연이요. 여보 아내. 아내? 네. 우리 결혼했잖아요.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결혼한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매일 이 여자가 같은 말을 했다. 어느 날 김서연이 서류를 가져왔다. 여보, 요양원 입원 동의서예요. 사인해 주세요. 요양원? 네. 여보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24시간 돌볼 수가 없어서. 실소. 여보, 거기 좋아요. 친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싫다니까. 목소리를 높였다. 김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흥분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죽을 거요. 내 집에서. 법적으로는 우리 집이에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여보 건강을 위한 거예요. 사인하세요. 안 해. 박종수는 서류를 집어찢었다. 김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은 말을 하려다 멈췄다. 뭐라고 말하려 했더라. 기억나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요? 김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저예요, 김서연. 요양보호사. 여보 아내. 아내. 그 단어가 이상했다. 틀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왜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재에 올라가 일기를 읽었다. 수십 페이지에 걸쳐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다. 김서연을 믿지 마라. 그녀는 나를 죽이려 한다. 자신이 쓴 글이었다. 필체가 증명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녹음기를 발견했다. 서랍 속에 숨겨져 있었다. 재생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목소리를 듣는 내가. 나라면 믿지 마라. 김서연을 믿지 마라. 그녀는 거짓말쟁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원한다. 나는 5번째 희생자다.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자신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계속 들었다.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다. 김서연과의 대화, 변호사와의 상담, 친구들과의 통화. 모든 게 일관되었다. 김서연은 위험하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여보, 주무세요? 김서연의 목소리였다. 박종수는 재빨리 녹음기를 숨겼다. 자려던 참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왜요? 약 드셔야죠. 문을 열었다. 김서연이 물과 약을 들고 서 있었다. 오늘 약 안 드셨잖아요. 먹었소. 아니에요. 제가 챙겨드렸는데 안 드셨어요. 박종수는 기억나지 않았다. 먹었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고. 드세요. 김서연이 약을 건넸다. 박종수는 약을 받아 입에 넣었다. 물 드세요. 물을 마셨다. 김서연이 입안을 확인했다. 잘 드셨네요. 주무세요, 여보. 그녀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박종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어지러웠다. 약 때문일까?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꿈을 꾸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종수야. 일어나. 누구지? 목소리가 익숙했다. 일어나. 잠들면 안 돼. 눈을 떴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기억해. 너는 싸우고 있어. 포기하면 안 돼. 자신의 목소리였다. 녹음기에서 들었던. 침대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결심했다. 마지막 증거를 남기겠다고. 카메라를 찾았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나의 이름은 박종수. 78세. 알츠하이머 환자.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김서연이란 여자와 결혼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심호흡을 했다. 내 재산이 사라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내 동의하에. 하지만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눈물이 났다. 김서연은 과거에도 노인들을 돌봤다. 그들은 죽었다. 나는 다음 차례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이 흔들렸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부탁한다. 조사해달라. 김서연을. 그녀가 한 일을. 목이 메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혹은 기억을 완전히 잃을 것이다. 그 전에 이것을 남긴다. 영상을 멈췄다. 파일을 조카에게 전송했다. 이메일로,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여러 경로로.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다. 민수야. 삼촌이다. 이 영상을 잘 보관해라. 내가 죽으면 경찰에 제출해라. 부탁이다. 전송 완료. 박종수는 침대에 쓰러졌다. 기력이 다했다.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정말 잠이 왔다. 깊은 깊은 잠. 챕터 8. 남겨진 증언. 3개월 후. 박종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은 급격한 병세 악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다. 김서연은 매일 면회를 왔다. 병실에 앉아 박종수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아요. 봄이 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여보 좋아하시던 벚꽃 피었어요. 태어나면 같이 보러 가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김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지친 표정이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겠어요? 복도로 나갔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김서연이 물었다. 좋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슬픈 표정이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의사가 돌아갔다. 김서연은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행정실로 갔다. 상속 서류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환자분 돌아가시면 연락 주세요. 처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박종수는 숨을 거두었다. 조용히 평화롭게. 김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참석자는 몇 명 되지 않았다. 노인정 친구들, 이웃 몇, 그리고 조카 민수. 민수는 김서연을 처음 봤다. 50대 여성, 수수한 옷차림, 슬픈 표정. 삼촌이 결혼하신 줄 몰랐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저도 여보 조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김서연이 대답했다. 자주 연락하셨나요? 가끔요. 최근엔 못했지만. 그러셨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렸다. 장례식이 끝나고 상속 절차가 시작됐다. 김서연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민수도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리고 뜻밖의 주장을 했다. 혼인 무효를 주장합니다. 근거는 박종수 씨는 혼인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김서연 측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다. 이미 기각된 주장입니다. 재판에서 혼인이 유효하다고 판결났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다. 박종수 씨가 사망 전에 남긴 영상입니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됐다. 박종수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나의 이름은 박종수. 78세. 알츠하이머 환자.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나는 김서연이란 여자와 결혼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김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내 재산이 사라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내 동의하에.
하지만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김서연은 과거에도 노인들을 돌봤다. 그들은 죽었다. 나는 다음 차례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부탁한다. 조사해달라. 김서연을. 그녀가 한 일을. 영상이 끝났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김서연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 영상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박종수 씨는 당시 알츠하이머 환자였습니다.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박종수 씨는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스스로 알츠하이머 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오히려 증거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병든 사람의 망상일 수 있습니다. 망상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김서연 씨를 조사한 결과 범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패턴은 있습니다. 김서연 씨가 돌본 노인 5명.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었습니다. 우연입니다. 5번의 우연입니까? 판사가 손을 들었다. 양측 진정하십시오. 재판은 계속됐다. 증인들이 불려나왔다. 의학 전문가, 요양보호사 동료, 이웃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김서연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물증이 없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박종수 씨의 영상 증언과 정황상,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의 50%만 배우자에게 인정하고 나머지 50%는 조카에게 상속한다. 김서연은 표정이 없었다. 민수는 안도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완벽한 패배도 아니었다. 법정을 나오는 길 김서연과 민수가 마주쳤다. 만족하세요? 김서연이 물었다. 아니요. 삼촌을 잃었으니까요.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김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승리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김서연은 정말 범죄자였을까? 아니면 헌신적인 보호자였을까? 박종수는 정말 희생자였을까? 아니면 병든 노인의 망상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법은 절반의 정의를 내렸다. 절반의 의심을. 그리고 절반의 진실을. 6개월 후. 김서연은 새로운 환자를 맡았다. 83세 남성, 독거노인, 재산 약 10억. 그녀는 환자의 집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서연입니다. 문이 열렸다.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김서연도 미소를 지었다.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 잘 돌봐드릴게요. 문이 닫혔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시작됐다. 에필로그. 민수는 삼촌의 유품을 정리했다. 서재에서 노트를 발견했다. 일기였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는 기억을 잃었지만 의심은 잃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전부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민수는 노트를 덮었다. 창밖을 봤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삼촌이 좋아하던 계절.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이라면 김서연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답은 바람에 흩어졌다.